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이죠.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이 좀 앞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시장 전체를 끌고 갈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수급 상황은 괜찮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현물 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 사고 있죠. 선물 시장에서는 3,700억 정도를 사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오전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을 경우 그리고 미결작정이 같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단타성으로 오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이 미결제약정이 지금 4,300계약 정도가 늘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 앞에서 좀 그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뭐 이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차트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방향성이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자,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이때 14조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거래대금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죠. 자,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14조 1,000억 정도가 거래됐는데요. 월요일 6조 9천억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8조 3천억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들 눈치만 막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그쪽으로 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죠. 뭐 트럼프의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된 그런 내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저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요럴 때는 굳이 뭘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거는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기업 밸류에이션 부분들, 성장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따져보고 싸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뭐 시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처음에 오늘도 세 개의 섹터를 좀 말씀드릴 생각인데 2차 전지하고요. 우리 방산 쪽하고 그다음에 AI 쪽 요 세 군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우리 시청자님들 1년 반 이상을 2차 전지 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언급 자체를 안 하다가 종목 진단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마지못해 이 2차 전지 쪽을 물어보면 마지못해 대답해 주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체는 아니에요. 2차 전지 전체는 아니고 특정 종목들 2차 전지 쪽에서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하더라도 한 3주째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안전한 대장주만 꽉 잡고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삼성 SDI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유상증자한 거 너 같으면 사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근데 저는 TV 방송 출연하면서 우리가 못 살 종목을 얘기해 드린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럴 때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딱 나고 난 다음에 그 방산주들 굉장히 열을 올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전쟁 금방 끝날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 하냐.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다고 우리나라 방산주가 왜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또 로봇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때 일각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15년에 다르파
챌린지에서 우승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그거는 꼼수를 써서 우승한 건데 뭐 그걸 갖고 좋다라고 얘기하냐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자, 그런 뭐랄까 딱 고정된 그런 시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2차 전지 전체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게임 체인저라는 거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강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나중에 보면 엄청난 그런 시세를 뽑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전체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는 2차 전지 전체가 게임 체인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기차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 그쪽으로 많이 변해갈 거다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2차 전지 종목들 전체가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 눈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2017년, 18년, 2020년 이때 지금 전기차 돌아다니는 거 봤냐? 없다. 전기차 돌아다니는 게 내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때 2차 전지를 팔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2022년, 2023년 그때쯤에는 전기차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눈에 띄었잖아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2차 전지 전체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에 있을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 로봇이에요, 로봇. 자, 이 로봇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요.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있고 자, 로봇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를 하는 거는 분명한 일일진데 규모가 얼마 규모 정도 될까요? 전 세계 GDP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전 세계 GDP의 60%예요. 자, 근데 이 60%에서 한 10% 정도만 인간을 로봇이 대체한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8경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경. 자, 우리 휴대폰 산업 전체가 1000조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산업, 연관 산업들까지 전부 다 합쳐도요. 6000조 정도 시장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10%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연관 산업까지 다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들은 그 협동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겠죠. 협동 로봇은 콘덴서를 꽂아서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돌아다니는 로봇, 뭐 배달하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저런 것들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것들은 그 콘덴서를 꽂아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배터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로봇들 보면 뭐 굉장히 막 신박한 것들 많이 나오죠. 영상에 보면. 중국에서 유니트리에서 만든 로봇은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뭐 덤블링도 하고 하여튼 별거 다 하잖아요. 자, 보기 좋아요. 자, 근데 이거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자, 지금 한번 충전해서 오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의 배터리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 정도를 쓸 수 있는 그 정도 용량밖에 안 돼요. 근데 충전하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거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엄청난 그런 수요는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저쪽 SK온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LG엔솔에서는 뭐 우리도 그쪽에 뒤처지진 않고 있어요. 잘 뭐 발맞춰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은 아마 2차 전지 쪽이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거 이 부분보다도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가 가장 또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이 2023년도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죠. 자,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월봉입니다. 2020년부터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기서 보면 한 4배 정도 나왔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뭐 소재 쪽들 이런 쪽들이 2023년도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다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움직여도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잖아요.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가 지금 최근에 나온 악재가 가장 큰 게 유상증자지 않습니까? 자,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그 유상증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한 주가가 지금 주가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 아니었으면 삼성 SDI 20만 원 아래 가격 보기 힘들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 어느 기업이라고 2차 전지 관련되는 쪽에서 유상증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천하의 삼성그룹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거기서 안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이미 떨어진데 그쪽에 가 있으면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 SDI PBR 수준을 보면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PBR입니다. PBR 0.7배 수준이에요. PBR을 높게 받을 때는 3배, 4배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성장성이 부각된다라면요. 이게 PBR 또 3배, 4배 이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자, PBR이 삼성 SDI가 한 배 수준이 28만 5천 원이에요. 즉 주당 순자산이 28만 5천 원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PBR 한 배만 가도요. 28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라 있을 때 그럴 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얘기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쌀 때 얘기해 드리면 귀에 안 들어와요.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쌀 때 귀에 잘 안 들어왔잖아요. 방산주들 주가 쌀 때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5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 3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위에서 많이 빠졌긴 하지만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귀담아 듣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 주식시장에서 웃는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삼성 SDI 여전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요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방산주 쪽 볼게요. 제가 방산 로봇 이런 쪽을 작년에 방송 출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고 올해는 언제까지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까? 3월 5일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3월 5일 수요일 그때 방산하고 로봇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들 방산 로봇 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남들이 다들 얘기할 때 그럴 때는 고점에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갖고 다시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방산주들 전고점 돌파를 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방산주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보다도 지금 다들 몇 배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 쪽에서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더블 이상 난 게 한 4종목, 5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하게 올라왔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3월 초 그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야인시대에서 그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가 되면 이 방산이나 이런 쪽들 조선 쪽들 너무 많이 오른 쪽들 이 3월 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공매도 재개예요. 자, 이 부분이 재개가 딱 되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주가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뭐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되죠. 아직까지는 그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시간을 좀 갖고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도 살짝 걱정이 좀 돼요. 원래 폴란드하고 방산 2차 계약을 할 때 작년 말까지 사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인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계엄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탄핵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감옥에 가 있고 누가 책임지고 총대 모고 앞서서 책임을 지고 이런 걸 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도 4월 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월 말까지는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뭐 크게 그런 우려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살짝이라도 삐끗하게 된다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게. 자,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그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노려보시고 뭐 말씀드릴 종목은 LIG넥스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국이 안정돼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이 안정되게 되면 이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반전이 있을 거예요. 자, 새로 계약에 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라면 그렇죠. 미국 쪽에 비공 수출 그리고 지금 유럽 쪽 국가들이 자국의 그러니까 방공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LIG넥스원은 천궁2라는 거 수출 이력이 있고요. 지금 LSM이라는 그 또 방어 체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올해부터 양산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거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 다 만들고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 유럽 국가나 중동 국가들 LSM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LIG넥스원은 전국이 안정되게 되면 반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시간을 좀 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질러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I 쪽 한번 살펴볼게요. AI 쪽. 자, 이거 제가 지난주에 좀 그 AI 관련해 갖고 강의를 해드린 게 있어요. AI 완전 정복 뭐 이때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린 게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게 지금은 GPU에 대한 이 수혜가 집중돼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소프트웨어 쪽 좀 말씀드릴 생각인데 지금 종목은요. 이거 쫓아가서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요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그거 있죠. AI를 되게 똑똑하게 하는 기술이 몇 개가 있죠. 자, 뭐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거, 연산 능력을 높이는 거, 그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머리 좋아지는 약, 그거를 많이 사서 그런 약이 있다라면요, 먹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Q가 조금 그렇게 아주 많이 좋진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다든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라, 내지는 뭐 자기만의 특출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또 공부에서 뒤처지지 않겠죠. 지금까지 AI는 엔비디아 쪽, 이런 쪽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향후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GPU 수요가 없어질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GPU 수요는 GPU 수요대로 증가할 거고, 또 다른 그 시스템 반도체 칩 쪽, 요런 쪽도 부각될 수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GPT-4는 매개 변수가 1조 개 정도 됩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6,70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LLM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는 320억 개밖에 안 됩니다.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략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에 5%도 안 되는 그 매개 변수를 갖고 중국의 딥시크하고 비슷한 성적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는데,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지금 쫓아가세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면, 자, 이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쪽도 관심 갖고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요,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 되게 싫어합니다. 자, 보면 여기 최대주주죠. 자, 대주주가 2월 달에도 팔았네요. 자, 틈만 나면 팝니다. 이거는 주가가 올라오면 이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자들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섣불리 막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들고 가는 종목들은 따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벌고 그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저도 뭐 가끔 TV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죠. 트럼프 관세들도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저런 거,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탄핵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좀 공격적인 그런 매매는 좀 피하시고요. 조금 관망하면서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사냥꾼들 있죠. 표범이나 이런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들, 이런 애들 어디 뭐 먹이 있다고 막 뛰어나가든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은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액션을 취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매일 어떻게 해보겠다고 일로절로 뛰어다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좀 차분하게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